그 모든 분쟁은 어, 법으로 풀어야 돼요. 네,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사소한 이러한 사건에서는 심리적 트릭을 이용해서 상대방에서 원하는 부분을 내가 쟁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법적인 절차를 취한다. 그리고 그런 절차가 충분히 예상될 경우는 여타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법적인 부분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형사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민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항상 그게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게 좋아요. 자, 일반 법률사무소 가시면 어떻습니까? 사무장이 1차적으로 상담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변호사한테로 가죠. 근데 그런 부분 말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려면은 그런 부분 말고 변호사한테 직접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사법고시 출신인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하고 일반 변호사 시험 출신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법무법인에 오래 있어보고 또 법률사무소 아신에 본부장으로 있어봐서 잘 압니다. 사법고시 출신, 법률사무소 아시는 다 사법고시 출신만 있어요. 사법고시 출신하고 로스쿨하고는 실력 차이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 로스쿨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워낙 쉽고 초창기만 해도 운전면허 시험보다 합격률이 높다. 그러니까 몇십 년을 주구장창 사법고시를 공부하다 떨어진 아이들이 로스쿨 가서 돈 주고 배운 다음에 쉬운 시험을 보고 합격한 것이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사법고시 출신이세요? 아니면 변호사 시험 출신이세요? 사무실에 전화해서 다 물어보고 상담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다 보니까 브로커 사무장을 내세워서 무료 상담을 빌미로 해서 그렇게 사건을 수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똑똑한 방법으로 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법률사무소 아신의 경우는 상담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이 소송이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 사법고시 출신들이 보면은 딱 나옵니다, 답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상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는 그 상담료를 공제해 줬어요. 그러니 요즘 같은 경우 아시죠?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되는 거. 그러니 내가 비용을 좀 더 좀 똑똑한 소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상담을 합니다. 다른 곳은 그런 곳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무장이 무료 상담이다 해서 사실상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브로커 사무장들은 여러분이 선임을 해야지 그 중에서 지가 50% 떼먹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여러분을 오라고 하겠죠. 걷어들어야지. 지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가 받아서 50% 챙기고 변호사를 넘겨주면은 변호사가 그 제대로 하겠습니까? 뭐 못하는 변호사가 많겠지만 비용이라도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얼렁뚱땅 그렇게 돼서 결국은 또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슨 뭐 법이 엄청 크고 뭐 이런 데 가도 변호사비가 어떻습니까? 기본 3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건을 진행하느냐? 아니죠. 나는 얼굴 마담이고 내가 고용한 직원들 시켜야지. 직원 변호사를 시켜야지.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제가 주변에 지인들한테 알아보니까 한 기본 수입료 뭐 3, 4천에다가 성공보수까지 합치면 엄청 크죠. 예. 그렇게 해서 또 상대방 져가지고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책임을 지면은 예, 끝장나는 겁니다. 이길지 아니 이게 소송이 가능할지 아닐지 예, 미리 이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얼마나 좋아요. 다짜고짜 변호사 선임료 몇 천만씩 낸다? 그건 일반 사람이 봐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 가능한지 요즘은 그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니까 서류 보내고 온라인 상담 받아도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똑똑하다. 그거는 꼭 참고로 하시고요. 음,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 관련한 내용 그리고 형사적인 부분 부동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소송에서도 계약서 작성하고 서명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전재산이 걸린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계약서를 그냥 서로 주고받아서 거기서 서명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전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꼭 여기에 독소 조항이 있는지 나한테 불리한 부분은 뭘 보충해야 되는지 계약서를 검토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별 무리가 없는데 라고 했을 때 서명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앉아서 서명해서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차후에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금전대차 계약서도 그렇고 무슨 계약서가 됐든 간에 항상 독소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모르고 대응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투자계약서, 뭐 동업계약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돼요. 자, 그런 계약서 문제, 그것도 상당히 검토를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하시니 그 대표가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중개사 그 자격증도 땄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관련해서 계약서를 많이 검토하게 됐었어요. 그때 독소 조항도 많더라고요. 뭐 분양 요런 거, 상가 분양 요런 것들 확인해 보니까 야, 이 새끼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예,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거는 몇 억 단위입니다. 그런 걸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또 대출 껴서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고통이 오는데 미리 그런 걸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죠. 그분. 나중에 이제 큰 돈 들어가는 거, 집 망하는 거, 예, 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그런 거. 그렇게 보시고 형사적인 부분, 형사 고소 이런 부분은 어, 증거 자료가 어느 정도 확충이 돼서 예, 이건 진행해도 되겠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면은 바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고 뭐 추측만 있고 하면은 백발백중 불기소 나오고 무혐의 나옵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분명 그러한 사건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갈 때가 문제죠. 이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이, 저는 많이 봤습니다만은 정말 일하기 싫어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그렇죠. 일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툭 질문을 하면서 사건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빌려줬죠? 투자했죠? 이런 식으로 그 말 하나하나, 그 문맥상의 그 단어 하나를 집어넣음으로써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조사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찰 조사에 제가 봐도 거의 변호사를 다 대동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아내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혐의가 덮어 씌워져 있었어요. 우리 의뢰인이. 그런데 그 혐의를 다 빼더라고요. 어차피 처벌은 받겠지만 혐의를 다 빼고 처벌받으면은 좋죠. 집행유예라도 나오고. 그리고 뭐 보험사가 관계된 이런 부분에서도 다 청구하니까 그런 걸 다 빼버렸어요. 그렇게 했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종합시사법률TV 법통령이라는 걸 운영하고 아내하고의, 그러니까 거기에 본부장이 있었지만 저는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 있어도 아무리 비교하려고 해도 그 이상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초기에 직원들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잘 짜놨어요. 추심이나 이런 부분. 다른 데서 못 따라오더라고. 예. 우리는 무조건 선임하라고 하면 안 된다. 전 그 원칙입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선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원칙이 있다. 자, 형사적인 부분은 그렇고, 음, 대충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민사 부분이 많아요. 추심 부분. 채권 추심이라는 부분에서는 민사 진행하는 방법, 추심까지 진행하는 방법, 거기에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린다면은 민사소송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왜 해야 되나? 시효를 놓치게 된다. 시효를 놓치게 된다. 그리고 해놓고 기다려야지 강제 집행이 바로 되지. 뭐가 있네 하고 그때 소송을 시작하면은 걔는 처분해버립니다. 나중에 처분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미리 준비해라. 그래서 민사는 미리 준비해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다. 민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민사에서는 여러 부분이 다 포괄적입니다. 돈 문제, 사실 이혼도 민사에 속합니다. 근데 이혼인 경우는 서로 합의만 잘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돈관계 엮여 있고 위자료 엮여 있고 이런 걸 산정해야 되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법원에서 그걸 일일이 소명하라고 하고 그걸 서류상으로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나중에 사건 다 망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인데 그래도 방법이 없다. 애초부터 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형사 가해자인 경우, 내가 모든 증거가 다 있고 진술상 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변호사 선임한다고 해서 그 형이 감경되거나 없어지는 일은 없어요.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은 상대방 피해 변상이에요. 피해 변상하고 법원에서 국선 변호 신청해가지고 국선 변호사 설렁설렁하게 합니다만은 피해 변상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제가 더 재미난 내용으로 또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많이 이제 적중해서 다음에는 꽃뱀 한번 할까요? 그거 한번 해보죠. 감사합니다.